넉 달에 걸친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고 우리도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협상 타결 직전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한화의 미국 현지 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미 시동을 건 셈인데요. 다만 세부적으로는 양국의 설명이 다른 지점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 합의문조차 없는 협상 타결이다 보니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였던 지난달 30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김동관 부회장과 함께 조선소를 둘러봅니다. 한미 조선업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미 시동을 건 겁니다. 미국이 오는 7일 관세를 15%로 낮추도록 행정명령도 내리면서 넉 달간의 협상은 겉으로는 마무리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혼선은 여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SNS에 우리가 1,000억 불이 아닌 1,500억 불 에너지를 구매할 거라고 썼다가 우리 측 요청을 받고서야 글을 수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발언을 진화해야 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문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서던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끝났지만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라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07년 한미 FTA 타결 당시에는 양국의 공식 합의문이 있었는데도 수차례 추가 협의 끝에 협정이 완성됐습니다. 문구나 자구 하나에 따라서 한국의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업의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3,500억 달러 펀드의 이익 배분. 미국은 90%가 자기 몫이라 주장한 반면 우리는 미국 본토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이 선정될 때마다 매번 치열한 협상전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면담에서 농산물 검역 절차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미국이 시장 추가 개방 대신 사과 등 작물의 검역 간소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네. 모호한 게 좋습니다. 세부 협의는 언제 시작해 얼마나 걸릴지도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결국 합의의 모호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또 다른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미 예고된 셈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관세를 다른 나라 수준으로 막아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선 한미 FTA로 아예 없던 관세가 이제 다른 나라만큼 부과되는 셈이라 산업별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50% 품목 관세를 하나도 깎지 못한 철강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송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말 미국 US 스틸 공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산업 보호를 외쳤습니다. It's at 25% they can sort of get over that fence. At 50% they can no longer get over the fence. 곧바로 한 달여 전 수입 철강 제품에 매긴 25% 품목 관세를 2배 50%로 높였습니다. 50%라면 넘볼 수 없다. 일본도 EU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 50%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제일 불리합니다. 일본은 US 스틸을 인수해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할 수 있고 EU는 일정 물량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쿼터를 약속받았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짓고 있는 미국 공장은 2029년에야 가동할 수 있어 당장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 철강 수출액의 13%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대상국입니다. 경쟁이 많이 떨어지죠.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FTA로 아예 없던 관세가 갑자기 15%가 부과된 점은 전 업종에게 부담입니다. 특히 해외 공장들은 관세셈법이 복잡합니다. LG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냉장고, 삼성 태국 공장의 세탁기라면 우리나라 관세 15%가 아니라 고향에 따라 20%, 19%가 붙는 겁니다. 해당 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 대한 관세율이 적용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제품 품목 관세를 결정하면 스마트폰 역시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지만
베트남 공장과 인도 공장에서 생산된 삼성 갤럭시는 고향이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상황. 우리 주력 산업 중에선 LG와 SK 모두 미국 공장을 운영 중인 2차 전지 등 배터리 업계가 관세 폭풍에서 한 발 벗어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자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엄지척 사진을 공개하며 관세 협상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도 착수했는데 관세 협상 세부 사항은 물론 국방비 등 안보 문제도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협상단과 함께 엄지를 지켜 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은 관세로 미국이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쓰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자랑했습니다. They presented a very good offer. President Trump moved the offer up a bit. 아직 협상 중인 나라엔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멕시코는 90일간 현행대로 관세율 25%를 적용받는 반면 미국과 갈등 중인 캐나다는 35%로 인상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미 외교수장들은 첫 만남을 갖고 정상회담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월 둘째 주 초반 방한하는 외국 정상을 만난 직후 또는 셋째 주 이후에 일정을 논의했다면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그 내용도 물론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어가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상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 등과도 만나 안보 관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 인사들은 요동치는 세계 정세에서 미국의 역할 그리고 이때 한국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현안이 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세부적인 통상협상도 험난하지만 복잡한 안보 전략과 국방비 문제도 조만간 한미동맹 현대화란 이름을 걸고 치열하게 논의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는 관세 협상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내 언론 평가는 괜찮아요. 근데 외신들은 과연 이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협상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 보는 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외신들 역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악랄한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관세 협상들을 다 보면서 마지막으로 어제가 딱 그 날짜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할 거야라고 한 마지막 딱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협상을 한국과 한 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내놨는데 비슷합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 주류 언론에서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가 위협한 25%보다 상당히 완화가 됐다. 15% 수준으로. 그러면서 6월 새 정부 출범한 한국에게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이 굉장히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됐었잖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관세 협상 역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있었고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달 만에 마무리를 잘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딱 했어요. 이재명 정부가 말 그대로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승리를 했다. 아예 승리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승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빅토리 윈 이런 표현을 쓴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CNN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25% 관세가 부과됐다면 한국 경제에 상당히 재앙적인 상황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 언론들은 어때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언론은 미국 편에서 볼 텐데 아니 한국한테는 뭐 그렇게 좀 쌤쌤이다 내지는 한국이 조금 잘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린다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 정부가 한국한테는 그렇게 많이 딴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인데요. 근데 이게 미국 주류 언론이 관세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미국은 사실 그 정부가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상관없이 사실 외교 그리고 미국 국익과 관련해서는 한 모습으로 딱 뭉치는 모습을 늘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래요? 많이 바라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 전체가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 시선에서 주류 언론들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왜 외신들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네. 근래 몇 년 사이에. 왜냐하면 우리 언론이 뭔가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럼 도대체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 우리가 늘 우리 언론을 전해주는 외신을 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외신을 보기 맞아요. 시작했거든요. 네네네네. 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외신이 훨씬 더 그냥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잘 써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네. 아무래도 국내 언론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맞아요. 특정 부분을 부각시킨다거나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끌고 간다거나 그러니까 헤드라인부터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외신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헤드라인 우리는 또 쌍따옴표 헤드라인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외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외신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AI로 돌리면 번역도 잘 되고 그렇지만 됩니다. 또 무엇보다 문희정 평론가 같은 분이 이렇게 해설해 주시면 훨씬 더 찰지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궁금해요. 네. BBC가 우리나라 기사를 서울 특파원이 잘하는 건지 어떤지 몰라도 네. 언젠가부터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BBC는 어떻게 보나? 저도 사실 BBC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였을 거예요. 민족 정론지 BBC. 영국 언론인데 네. 우리나라 민족 정론지라고. 네. 오죽하면은 네. 오죽하면 사람들이 한국 언론을 믿을 수가 없어서 BBC가 차라리 더 정확하다. 그리고 BBC 같은 경우에는 한국 특파원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이번에 그 불법 계엄 사태 터졌을 때도 네. BBC는 그 실시간으로 대여섯 명의 특파원들이 현장에서 생중계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짐 맥켄지 서울 네네네. 특파원을 연결해 가지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이제 3,500억 달러. 이제 뭐 네네네. 이 금액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우리가 이 돈이 어딨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맞아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 우리 정부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근데 지금 맥켄지 기자가 BBC에서 아예 대놓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천억 원과 2천억 달러와 1,500억 달러를 구분해야 된다. 네네네. 특히 이 1,5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협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은 사실은 한국 조선업과 미국이 굉장히 협력하기를 바랬던 부분이고 한국 조선업이 사실은 미국에 상당히 진출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네. 제대로 들어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2천억 달러라는 것도 사실은 한국이 정부가 융자하고 보증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원래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이 약속했던 투자 금액을 네. 아직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BBC에서 그것까지 분석을 하는 건가요? 굉장히 와, 아주 디테일하게. 디테일하네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시장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진출하기를 원했고 그런 네네. 부분들이 일정 부분 실현이 된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얘기가 네.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원전을 중동에 수출한다, 뭐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다 이런 발표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사실 아랍에미레이트 돈이 우리나라 원전 업체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산업은행 같은 데 돈을 빌려줘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공사하는데 그 현지에서 산업은행 돈으로 투자를 하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수출 계약 맺었다고 하고 그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죠.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런 구조를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구조인 것처럼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번에 그 이 협상단 내용들을 살펴보면 협상 내용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미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가지고 또는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산출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반드시 구매하도록 그 약정까지 다 맺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그냥 괜히 들어가서 손해만 보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BBC는 자세하게. BBC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짚었습니다. 그러면 BBC는 참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언제 봐도 여전히 민족 정론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족 정론지 BBC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계속해서 더 궁금해지는데 네. 일본 언론이 궁금해요. 일본이 바로 전에 이 협상 타결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됐다 못했다 막 왈가왈부 있었는데 우리나라 걸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요. 사실 일본 언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언론과 일본 언론과의 관계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윤석열 정부 당시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항상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네. 네, 항상 먼저 나옵니다. 우리 언론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그걸 인용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질문을 하죠. 일본 언론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대통령실이 부정해요, 일단. 그래요? 아니라고 부정해요. 그런데 시간이 며칠이 지나면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했죠. 일본 언론은 다 알고 있는 걸 우리 언론은 모르고요. 거기다 먼저 알려준 건가요? 일본 언론에? 글쎄요. 예, 저희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늘 그 일이 3년 정도 반복이 됐거든요. 자,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 언론이라든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선을 넘는 식의 발언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식의 보도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한국 언론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라는 식의 그런 보도들을 많이 내놨는데 이번에 미일 관세 협상이 먼저 진행되고 나서 우리 언론이 엄청나게 그걸 보도를 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했어요. 우리 언론이. 네네. 네.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죠.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만큼 못 해오기만 해봐라.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에 일본 언론 내부에서 나오던 보도들은 또 우리 언론이 숨겼던 부분이 뭐냐면 일본에서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맺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구체적으로 이거는 일본 언론 역시 일본 정부 역시도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증을 해주거나 맞아요. 대출을 해주는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협상 잘못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한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 언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둔 채 일본이 상당히 협상을 잘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과연 한국이 일본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을 했었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우리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장 대표적인 극우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 신문이 한국 선방했다. EU와 일본 수준으로 15%로 잘 낮춰가지고 난국을 타개했다. 그래요? 네. 산케이 신문이 웬일로 그런 평가를? 네, 산케이 저도. 신문까지 그렇게 할 정도면 뭐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산케이 그러니까 신문 항상 적대적으로 써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케이 신문이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산케이 신문하고 자민당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끈끈한 관계거든요. 특히 자민당 내에 극우 강경 보수 쪽하고 산케이 신문이 상당히 결이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시바 총리하고 산케이 신문의 관계는 어떨까요? 안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이시바는 중도 아닌가요? 그렇죠. 산케이 신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시바는 너무 온건하고 싫은 거죠. 그래서 이시바 그 내각이 협상 잘하지 못했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국이 일본만큼 했네. 그럼 일본은 잘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사실은 숨어 있다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조선업과 관련된 카드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라는 분석 보도를 잘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이 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협력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조선업 협력을 강력히 원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대중국 견제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확 바꾸면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달라지면서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살짝 등한시한 사이에 중국의
조선이 너무나 강력해진 겁니다. 지금 미국의 네네. 조선업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창 뭐 화랑기를 뛸 때는 조선소가 300곳에 달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20곳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그런 곳에서 1년에 생산낼 수 있는 선박이 한 척에서 3척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 군함의 보수라든지 수리, 유지 이런 거는 누가 그 능력도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체적으로는 안 되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 안 파트너를 됩니다. 찾아야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 파트너로 한국의 조선업을 주목을 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중국도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에 있어서 이렇게 딱 결탁을 하게 되니까 중국 쪽에서는 또 그게 싫은 거죠. 어쨌든 그걸 겨냥을 하기도 했고 네네.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을 줄 수 있는 게 한국이기도 했고 그래서 조선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미국이 많이 꽂혀 있었는데 우리가 마스가라고 네네. 해가지고 네. 야.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그렇죠. 어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마스가 만든 거죠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조선업 기술과 뭐 인력 교육으로 다시 부흥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마이니치 신문은 짚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일본에는 일본에서 5,500억 불 펀드 얘기할 때는 조선업이나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도 조선업이 여전히 강력한데 그렇죠. 자기들이 선택 못 받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한국하고 이제 비교돼서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이 용도가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라고 하면은 일본이 투자하기로 했어. 그거 우리가 정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만 나왔. 네, 그렇게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 정부는 무슨 얘기세요? 민간 기업이 투자가 들어가면 저희가 보증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동상이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본 언론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정부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협상을 한 걸로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네요. 우리는 1,500불은 조선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불도 뭐 반도체, 바이오 등등 첨단 산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네, 8월 1일부터 원래는 이제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언이었는데 예.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오전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오늘 오전에 최종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최근 경향 중에 하나가 이런 중요한 발표를 할 때 협상단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다는 건데 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악관에서 한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하고 만나고 난 직후에 예. 본인이 운영하는 그 SNS 매체죠. 트루스 소셜에다가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예.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대신에 이제 원래 부과하려던 상호관세 25%를 10%포인트 낮춰서 네. 15%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대신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 뭐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기로는 이제 제공받는 예. 돈을 받는 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가스나 뭐 그 외에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니까요. 총액으로 보면 4,500억 달러 네. 정도를 미국에 주는 뭐 그런 셈이 된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동시에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서 백악관으로 올 때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발표할 거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예. 것도 공언을 한 거고 새로운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 네. 물론 이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축하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네.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 예. 이걸 또 자기들의 성과로 자랑을 했습니다. 예. 자, 이 관세 협상의 승부수는 뭐였나요? 사후적으로 보면.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의 이제 형평성을 어느 정도로 이제 맞출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무역 협상을 이제 타결을 했는데 그때도 관세를 이제 15%로 낮추기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자동차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네. 이른바 이제 패키지 딜을 해서 이제 5,500억 달러를 미국 쪽에 투자하기로 네.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이제 투자 액수는 3,500억 달러로 낮췄고
천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는 이제 유럽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도 이제 15%로 관세를 맞추기로 했고 예. 그 외에도 이제 수천억 달러의 뭐 LNG를 비롯한 에너지를 수입하는 걸로 협상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앞선 사례를 참고해서 일단 관세의 상한선을 이제 15%로 맞췄기 때문에 예. 뭐 협상 자체는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이 됐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번 협상이 이제 일본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잘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내줄 수 있을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한 상황에서 내주고 뭐 이런 일종의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윈윈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협상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 대표단이 오늘 협상 타결 발표 뒤에 트럼프 대통령 발표 뒤에 추가로 언급을 했는데 미국이 선정하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일본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하기로 한 그 액수들은 대체적으로는 뭐 금융 투자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업에 같이 투자하기로 합의를 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한다라고 이제 투자처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일본 같은 경우는 투자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부가 설명을 했었는데 뭐 그런 구체적인 그 투자 수익과 관련된 뭐 구체적인 액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추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이 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협상이 남아 있는 카드를 넘겨주고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이제 쌀이나 쇠고기 같은 뭐 이런 어떤 농업 축산 분야들 이런 것들 지켜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얘기 나온 길에요. 농축산물. 이건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농축산물과 관련된 개방률이 이미 99.7%로 거의 뭐 100%에 가깝기 때문에 추가로 개방하는 거는 막아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미 FTA가 이미 오랫동안 시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물 같은 경우도 일부 아주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99.7%. 그러니까 나머지 0.3%가 한 10개 분야, 농업 분야에 해당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도 주요 농작물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관세에서 이제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개방하라라는 게 미국 측의 초기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소고기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제1, 2위를 다투는 소고기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해라, 완전 개방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었는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소고기가 상당히 좀 상당히 국민들이 이제 민감한 생각하는 아이템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30개월령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곧바로 광우병 쇠고기를 떠올리기 때문에 2008년에 이제 쓰라린 어떤 경험이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쇠고기를 지켜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고 실제로 이 부분은 딜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석상에 오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상은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지금 보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다소 좀 뼈아픈 부분인데 원래는 우리는 한미 FTA에 의해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가 제로였습니다. 0%였는데 뭐 같은 조건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5%의 관세율이 책정이 돼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는 10% 관세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우리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품목 관세가 일관적으로 15%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유럽차나 뭐 일본 차에 비해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언덕은 없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오늘 발표를 하면서 가능하면 일본하고 경쟁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12.5%를 품목 관세로 자동차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지켜내는 거는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보시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가격이 다른 주요 품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앉는 뭐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어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상대국과 비교해서 성과를 냈고 어느 부분은 구체적으로 손해봤고 이건 지금 임 작가가 전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뒤 코너에서요.
각 여야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또 네.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도 다시 들어보고 좀 정리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관세 협상이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중국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 마무리가 되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 시절에 비하면은 조금 불리해졌지만 예. 뭐 기존의 어떤 다른 경쟁국들과의 관계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선에서 예. 협상을 잘 마무리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말씀하셨던 이제 마스가라는 우리의 협상 딜, 그게 이제 마가라고 하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에다가 쉽 빌딩을 집어넣은 네. S자를 추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선업을 우리가 미국에서 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해서 한국의 선진 조선업을 미국에 심어준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딜을 가져갔던 거고, 이번에 이제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결정이 된 건데, 예. 물론 뭐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지금 조선업 경쟁이 상당히 좀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사실상 이제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면 예. 그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에 해당이 된다. 뭐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미 미국에 선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딜 자체가 이제 미국과 우리 입장에서는 뭐 상호 좀 협력적인 어떤 굉장히 좀 중요한 그 핵심 산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른바 MRO라고 해서 뭐 이 큰 배들은 보수 작업 그리고 관리하는 작업들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하고 큰 산업의 분야에 해당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주요 공장들이 철수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전북 군산시 같은 경우에 이른바 이제 미국 그 군함이라든지 대형 선박에 대한 MRO 시장이 새로 좀 열릴 수도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서는 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전반적으로 딜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딜이고 일본과 특히 뭐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예.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잠시 후 다음 시간에 여야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협상 결과에 대한 반응 나왔습니까? 예. 네, 지금까지 이제 야당에서는 예. 미국의 관세 협상에 임하는 데서 대통령이 너무 뒷짐지고 있는 예. 거 아니냐, 뭐 예. 빠져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그렇게 식의 이제 예. 공세를 취해 왔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이 관련된 얘기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말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아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인 줄 알더라라고 예. 이제 농담을 했고요. 오리도 뭐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쉼 없이 발질을 하듯이 우리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게 협상을 예. 해왔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좁게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고위 공무원들을 좀 다독이는 뭐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